이런 식이라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읽어내린 이 문구들은 제가 쓴 게 아니라 2021년 12월 23일 당시 윤석열 후보가 페북에 썼던 글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고친 건 공수처를 검찰로 고친 것 말고는 없습니다. 세상에죠, 정말. 예. 심지어 이때에는 이렇게 하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얘기하셨던데 미디어 오늘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언론 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입니다.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입니다. 검찰이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20세기로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야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을 사찰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게다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읽어내린 이 문구들은 제가 쓴 게 아니라 2021년 12월 23일 당시 윤석열 후보가 페북에 썼던 글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고친 건 공수처를 검찰로 고친 것 말고는 없습니다. 세상에죠, 정말. 예. 심지어 이때에는 이렇게 하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얘기하셨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반 국민들까지 무자비하게 사찰하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려 3,000명입니다. 야당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인들, 심지어는 해당 보도를 한 기자의 친인척과 동문 등 일반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는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특수부를 비롯해서 검찰 조직에 대한 존폐를 검토해도 되겠습니까? 이번 통신조회는 부정부패나 비리 연루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입니다. 정당한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를 붙여 수사한 것부터가 무리수였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워 공포정치를 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정치검찰을 앞세워서 사정정치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대통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독재자의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렸고 야당 정치인들은 수사로 죄다 잡아넣고 이제 남은 건 무엇입니까? 이젠 대통령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조차 사치스럽습니다. 대통령이 독재자의 길을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그 길에 저희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테지만 새롭게 국민의힘을 맡게 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여당은 그 독재의 길을 어떻게 막는지 지켜보겠습니다.